핵심 입지, 그리고 입지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 그리고 입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공식을 다녀왔잖아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중심지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거대한 대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벤트죠. 그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의 재개발 빌라 시장들의 가격 변동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용산이란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들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이촌동에 있는 한강 맨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하고요. 신동 아파트, 한가람 아파트, 국평 기준으로 이렇게 한 30억 이상씩 하는 아파트들이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상황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금액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산호 아파트도 그렇고 증산 아파트도 그렇고, 산호 아파트도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 그리고 증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가 이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고 하는 이 10억 6천이라는 금액은 건물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에 내가 토지를 불화받아야 되는 그 금액, 그리고 내가 추가 분담금 이런 걸 냈을 때 사업성을 따졌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사업성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업무지구가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일대가 중요한 이유는요, 요 라인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에 주출입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배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와 그냥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원효로 3가 쪽이 되기 때문에 원효로 3가가 가장 이 일대에서는 핵심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1700%까지 주는 중심 고밀 개발을 통해서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사상가 일대 요 부분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일대에서도 한 4개 동 정도가 이미 철거가 완료됐거나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개발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의 업무지구가 됐을 때 그럼 어디가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국제 업무 중심지 주변에 붙어 있는 배후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효로 2가부터 4가까지는 정말 원활하게 빠진 곳 하나 없이 재개발 진행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무화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조합 설립까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거래를 하시게 되면 조합원 지유승계가 안 돼서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별 매물 거래가 가능한 그런 매물들은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효로 3가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정말 10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원효로 3가 2-2 구역이 신속통합 후보지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원효로 3가 일대에서도 원효로 3가 2-3 구역하고 원효로 3가 1-2 구역이 역세권 활성화라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의 그런 재개발로 되는 게 아니고 노선형 상업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고요.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가능은 하지만 이제 그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은 한 600에서 800% 사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효로 3가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지구의 이 주출입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 원효로 3가 2-3 구역, 1-2 구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효로 3가 도로변에 있는 이 2개 구역에서는 이쪽을 통해서 한강뷰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효로 3가 1-2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5억 정도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년 전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 임박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월 말, 11월 말 정도면 후보지로 선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한 12월에서 1월 정도면 역세권 활성화 후보지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역세권 활성화 선정 때부터 이제 뭐 정비구에 지정되고 조합 설립하고 하면 요 일대는 용산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3080 도심 복합 사업 예정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 재개발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민간 재개발로 해야 되는 분들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어서 누가 동의율을 더 많이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동의율 67%, 토지 면적 50% 이상을 확보하면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 일대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지역은 신계동 일대 역세권 활성화 추진 구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지역이죠. 여기 일대는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를 하나로 어울려서 커다란 중심 업무지구로 될 그런 지역 안에 있다는 점 하고요.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장 큰 호재를 받는 지역이 이 신계동 일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역세권 활성화라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됐을 때 정말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근생 투자로 했을 때도 한 2억 정도,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투자했을 때 내가 정말 조합원으로 됐을 때 가져가는 그 이득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뭐 근생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입지가 워낙 좋고요.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그리고 신계동까지 아우러지는, 그리고 이제 한강대로하고 원효로 사이에 한 커다란 블럭이 중심 업무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한 2억 중반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이제 용문동 38번지 일대인데요. 해당 구역은 작년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추진했었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 하고 동의서가 얻었을 때 한 60% 이상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소유주가 이제 소유주 대비 증가하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는 좀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은 다시 이제 도심 복합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도심 복합 사업을 했을 때 한 용적률 한 최대 3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기존 모아타운보다는 월등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산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용문동 일대.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수 제외되고 임대사업자 냈을 때 취득세 감면 효과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지역이죠.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재개발 진행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시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용산이란 지역은 언제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 근데 그 금액으로 다른 데 재개발 진행되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싱 맞춰서 물건지를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고 시간에 맡겨두시면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개발 추진 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정말 진행 단계에 많이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초기 단계인데요.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고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물건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이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3억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업무지구 주변에 이런 재개발 투자 지역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민족공원 주변의 재개발 추진 현황,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동우암 3구역하고요, 용산 1구역, 용산 3구역, 남산 1구역 이렇게 보시면 이 일대가 대부분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우암 1구역하고 3구역 사이에 빠져있는 동우암 2구역, 그리고 이제 용산 1구역하고 용산 3구역 사이에 빠져있는 남산 3구역이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구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호암 2구역도 그렇고 남산 3구역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호암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년 정도 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지역이지만 그때보다 지금 거의 한 3억 이상 올랐거든요. 한 단기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3억 이상이라는 금액이 올라갔을 만큼 용산이라는 지역은 재개발 진행이 조금이라도 되면 투자자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된 용산 1구역하고 남산 1구역은요, 내가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투자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투자 물건이 나와 있는 것도 거의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있어야 투자 가능한 그런 조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3구역 같은 경우에도요, 동의율이 한 6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투자자의 유입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 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한 68% 되고 아직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투자 금액은 한 5억 이상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된 구역 말고 그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구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주변의 개발 압력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 재개발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호암 2구역도 현재 한 3억 초반대면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산 3구역도 한 3억 6천에서 한 3억 7천 정도가 있으면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도 주택수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에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도 이렇게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들을 투자하시면 취득세 감면 효과나 이런 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을 때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중에서 저희가 임장을 가보지 않았던 지역,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 동호암 2구역이나 용문동 38번지 일대를 한번 둘러보면서 그 동네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동네가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가 보실까요?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드린 동호암 2구역의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건물들이 있지만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 보시는 것처럼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래에서 저 아래쪽은 이 동호암 3구역이고요. 여기에 동호암 2구역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호암 3구역하고 1구역이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동호암 2구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 압력도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재개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3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현장 임장 나와봤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동네 둘러보면서 이 동네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고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임장을 가보면 이렇게 차가 못 다니는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는 이런 도로들에 접해 있는 건물들이 많으면 노후도가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이제 대지들은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이 언제든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동호암 2구역도 도로에 접한 곳들은 신축 빌라라든지 새로운 건물들이 좀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이런 형태의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정비 사업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아래랑 묶어서 갔을 때 이런 형태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지역들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들은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지역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비사업을, 아무리 단독주택이라지만 정비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지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못 다니는, 이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데들은 노후도가 보존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어떤 단독주택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동암 2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좀 많다, 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비율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일대 이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이런 지역들의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재개발을 이제 희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 보면 저쪽에 도로에 조금 접해 있으면 또 그것도 이제 접도로 보니까 허가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개발 추진 구역들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가 좋은데 차로 임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도로 주변에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주변은 건축 허가가 쉽고, 그리고 건축 행위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깨끗해 보고, 차로 돌아다녔을 때 이 일대를 보면 여기 이렇게 깨끗한데 재개발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재개발 추진구역에 임장을 다니실 때는 물론 차로 크게 한 바퀴 이제 뭐 둘러보시는 건 좋지만 차 한번 내려놓으시고 도보로 걸어 다니시면서 동네 곳곳을 살펴보셔야 이 일대가 그럼 재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암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냥 데이터 상으로는 여기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그런 이면에는 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지역들은 또 재개발이 필요한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도 있다. 그래서 뭐 동암 1구역하고 동암 3구역이 신속도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고, 한 내년 한 6월에서 8월 정도면 신통 기획안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때쯤 됐을 때 동암 2구역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조금 더 빠르게 투자를 하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용문동 38번지 도심복합사업 추진하는 지역에 나왔습니다. 요 일대는 용문동하고 신창동을 경계하는 그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모아타운으로 주민 설명회 했었고, 그리고 동의율이 한 60% 이상까지 나왔습니다만,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약간 좀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도심복합사업이라는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투자 금액도 좀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한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에서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용산에서는 용문동 요 일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택수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로 이제 주택수에 제외도 되고, 아니면 이제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축 빌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용산에서는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동암 2구역 그리고 용문동 38번지 일대가 지금 현재는 3억대로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네 분위기 한번 보시면서 이 일대가 어떤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특히나 도심복합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최대 한 360%까지 상향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보다는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일대의 재개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